은퇴 후 통장엔 연금만 남았다. 그는 평생 돈을 다루던 은행원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불안하기만 했다. 매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그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그때 오래전 자신이 모시던 은행장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온다. 망하지 않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다. 그 말을 따라 시작된 그의 새로운 인생은 예금 이자보다 더 느리지만 단단했다. 배당금이 통장에 찍힐 때마다 그는 돈보다 마음의 이자를 배웠다. 하지만 그 앞에 또 한 번의 유혹이 다가온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제안, 그리고 은행장도 참여했다는 소문.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찾은 망하지 않는 투자법은 무엇이었을까? 정혜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지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낡은 벽지를 스치고 방 안엔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 처음엔 자유가 주는 여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핸드폰을 켭니다. 뉴스엔 주식 이야기, 환율 이야기, 금리 이야기뿐입니다. 혜수 씨는 자신이 평생 은행에서 일했는데 돈 관리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자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넣었지만 수익은커녕 손실이 나 있었죠. 그래도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습관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거실 식탁엔 아내 오순자 씨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보, 이젠 그만 봐요. 마음만 더 아프잖아요. 혜수 씨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입안에 남는 쓴맛이 오늘도 씁쓸한 하루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딸 정나영은 며칠 전 전화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요즘은 주식보다 월세 투자나 연금형 상품이 대세예요. 안정적인 걸 하셔야죠. 그는 젊은 세대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왜인지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이 젊을 땐 직장이 답이었고 돈은 성실하면 따라오는 거라 믿었으니까요. 이제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고 그 속도에 자신은 완전히 뒤처진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는 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노인 회장은 오늘도 배당주로 매달 용돈 나온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혜수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질투가 일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전화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최영진 행장님. 퇴직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전직 은행장이었습니다.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행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하지 않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혜수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변함없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혜수 씨는 며칠 뒤 오래된 은행 근처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퇴근 후 종종 최영진 행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죠. 카페 앞 유리문을 밀자 볕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서 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더 희끗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정 선생. 영진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놓이고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영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망하지 않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돈이 흐르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 말은 혜수의 가슴 속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혜수 씨는 밤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배당주, 생활형, 기업, 전기료 식료품 등 일상과 맞닿은 단어들이 가득 적혔습니다. 그는 작은 금액으로 식품회사와 전력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감각이 들었죠. 며칠 뒤 통장에 1만 2천 원의 배당금이 찍혔습니다. 그 금액은 작았지만 혜수는 그 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은행에 있을 땐 매달 남의 이자만 계산했지. 내 이자를 받는 건 처음이네. 그는 커피잔을 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노인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자 다들 웃었습니다. 그걸로 뭐 하냐? 요즘은 코인이지. 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수 씨는 말없이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솟던 확신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깊자 혜수는 책상 위 노트를 펼쳤습니다. 속도보다 방향. 그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가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정혜수 씨의 마음속엔 작은 자만이 피어났습니다. 통장엔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찍히고 주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혜수 씨는 점점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그의 손끝이 스마트폰 주식의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이웃 박노인 회장이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정 선생, 이번에 새 투자 모임 생겼대요. 다들 잘 된다던데? 전단지엔 황금 세대 클럽 시니어를 위한 안정형 투자 프로그램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의 장소는 근처 호텔 회의실이었죠. 혜수 씨는 호기심에 이끌려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은퇴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단에 선 장명수 대표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말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은행장님들도 참여하신 검증된 상품입니다. 그 말에 혜수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은행장이라면 혹시 최영진 행장님도? 그는 곧장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설명은 달콤했습니다. 배당은 매월, 원금은 보장. 단기 계약으로도 안정 수익을 드립니다. 곁에 앉은 노인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혜수 씨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순자 씨는 전단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그런 거 다 사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전단지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수 씨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은행에 30년 있었어.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 하지만 딸 정나영의 한마디가 혜수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 진짜 최영진 행장님이 추천하신 거 맞아요? 그 말에 혜수는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전직 은행장 자문 참여라는 문구만 있을 뿐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혜수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방 안 공기가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책상 위 노트에 쓰인 글씨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혜수 씨는 잠을 설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갠 거리엔 물기 어린 공기가 남아 있었고 신호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단골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이미 최영진 행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든 영진은 혜수의 얼굴을 한눈에 보고 모든 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 투자 모임 말입니까? 영진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안에는 빽빽한 글씨와 오래된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배당금 변동 기록, 지속 성장 기업, 10년 이상 무배당 중단 없음. 정혜수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노트의 낡은 종이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의 숫자들은 묘하게 생생했습니다. 이건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영진의 손끝이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말보다 침묵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침묵마저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나는 버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 말에 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은행에 3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걸 몰랐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은 언제나 뒤늦게 수익을 줍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카페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장님. 이번엔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모임 탈퇴 문자를 보내고 은행 앱을 열어 투자금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밖 풍경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햇살이 번쩍이며 버스 안을 채우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방향을 찾았다. 그의 눈가엔 안도와 다짐이 함께 번져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정혜수 씨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 안의 글씨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계획표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꾸준함, 검증, 분산. 그는 이 세 단어를 굵게 써넣고 그 옆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투자법의 기본이 이거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주민 대상 무료 강좌의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를 찾는다는 공고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추천했다는 말을 듣자 혜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배운 걸 나누자. 첫 강의 날 도서관 작은 강의실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택시 기사 출신, 또 한 사람은 은퇴 교사, 그리고 평생 가게를 운영했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공통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싶다. 혜수 씨는 그 눈빛을 보며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칠판에 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최영진 행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펜을 들고 노트 한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배당주라는 걸 이야기해 봅시다. 강의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혜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루의 피로보다 마음의 따뜻함이 앞섰습니다. 오순자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강의 잘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돈 얘기보다 마음 얘기를 더한 것 같아. 창밖엔 노을이 물들고 거실엔 은은한 불빛이 깔렸습니다. 혜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법은 결국 자신을 믿는 법이었구나. 그의 눈빛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름 초입, 도서관 강의가 시작된 지 석 달쯤 됐습니다. 정혜수 씨의 수강생들은 이제 노트를 펼치며 스스로 주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자신감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 세계 증시 급락, 주요 배당주 하락세. 혜수 씨의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휴대폰 앱에 뜬 그래프는 붉은색 일색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 수강생들이 하나둘 도서관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배당도 끊기는 거 아닌가요? 불안한 눈빛들이 혜수를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만은 차분했습니다. 잠깐만요. 다 같이 지난 분기 재무제표를 봅시다. 그는 칠판에 배당 기업의 신용이라 적었습니다. 주가는 흔들리지만 신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수강생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자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혜수 씨는 자신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3개월 뒤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기업의 배당은 약속대로 지급됐고 수강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정말 끊기지 않았네요. 그들은 박수 대신 깊은 눈빛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혜수 씨는 그날 받은 배당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 사회면 한쪽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퇴직은행원, 노후 투자 강의로 이웃의 희망 전하다. 기사를 본 오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당신답네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돈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창밖엔 여름빛이 가득했습니다. 도서관 앞 나무 그늘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혜수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망하지 않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가을이 다가올 무렵 정혜수 씨의 일상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켠 뒤 조용히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블로그 이름은 시니어 투자일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보다 시간을 투자한다. 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운 경험과 느낀 생각을 천천히 풀어냈을 뿐입니다. 투자는 결국 기다림의 기술이다. 빨리 벌려다 잃고 천천히 지켜서 남긴다. 그 문장들은 마치 인생 수필처럼 잔잔하게 읽혔습니다. 며칠 뒤 딸 정나영이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직접 썼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그녀의 말에 혜수 씨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좀 있어서 썼다. 나영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댓글 봐요, 아빠. 다들 응원하잖아요. 화면엔 나도 늦게 배웠지만 용기 얻었습니다. 당신 글 덕분에 다시 시작해요. 같은 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댓글을 읽다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오순자 씨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그 말에 그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최영진 행장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짧은 손글씨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그 마음 잃지 마시오. 그는 편지를 두 손으로 곧게 접었습니다. 그 글씨는 세월이 느껴졌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영진을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둘은 특별한 말 없이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햇살이 두 사람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 느림이 편안했습니다. 혜수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의 배당을 받는 기분이네요. 겨울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날 정혜수 씨는 손주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발견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배우고 깨달은 돈의 기록이란다. 손주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돈은 쓰는 법보다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라.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아빠보다 멋있어요. 그 말에 혜수 씨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노트가 바람에 살짝 넘겨지는 걸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꾸준함은 최고의 복리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영진 행장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혜수의 일상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배당일마다 커피를 내리고 노트를 펼치는 그 순간마다 영진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거실엔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오순자 씨가 다가와 따뜻한 담요를 건넸습니다. 혜수 씨는 노트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평온과 감사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투자는 결국 살아가는 법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노트를 비추며 화면을 멀리 잡습니다.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으면 인생도 수익을 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